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네. 좋은 것 같던데 네. 수익을 좀 많이 내셨는지. 뭐 그냥 딱 무드림에서 케이크 먹을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디저트 시킬 정도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68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YC가 특히 4.3%라고 써 있는데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4.3%가 130만 원 이렇게 써 있거든요. 3천만 원을 넣고 4% 해서 130 번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매수 매도 마크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YC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매수 매도방 종가 종목이었어요. 금요일 날 사서 오늘 아침에 6%대 3분의 1 매도하고 그때 다시 사서 추가 상승하는 거 보고서 총 3번 정도 오늘 매수 매도를 한 거거든요. 금액은 1000에서 1200 정도, 매수 매도 3번을 해서 한 130 정도 된 거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13%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수익인지 올리면은 몇 억 가지고 겨우 1. 몇 %, 은행금리만도 수익 못 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들은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시장 지수를 좀 봤을 때 코스피나 코스닥이 사실 21선을 이탈했을 때 일단은 빠르게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20선을 이탈하는 시점은 4월 9일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계속 반도체 비중을 줄이고 있고 반도체 비중 20% 이하로 줄였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21선을 먼저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급격하게 줄였다. 그 당시에는 악재들이 많았었잖아요. FOMC 회의의 금리 인하 지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능성, 반도체를 비롯한 실적주들의 어닝 쇼크, 특히나 ASML의 당시에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유를 들면서 써나기가 오기 때문에 시장에 악재밖에 없다. 비중을 줄이고서 시장을 관망할 때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게시판에도 뭐라고 남겼었냐면 중장기 이평선인 61선과 121선이 아래로 깔리게 되는, 지수가 그 위로 올라서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초보자들도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시점이 4월 24일부터입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61선과 120선 위로 올라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5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5거래일 동안은 수익을 많이 냈고 그 전에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깔렸을 땐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고, 그리고 실적들도 뭐 메타라든지 일부 종목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사실 반등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상향 추세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삼성전자가 4%나 오르고 있잖아요. 사실 전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초대형주들이 수급을 다 빨아가면은 중소형 반도체들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 2주 전에 방송을 했을 때도 오늘 제가 매매를 했었던 YC라든지 코미코나 필옵틱스 이 세 종목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말이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 일부 종목들, 유리기판의 필옵틱스라든지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YIK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들, 또는 코미코라든지 실적이 좋은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추가적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 파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다 반도체들이 다 오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엔비디아만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암홀딩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무려 한 4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시노십스 같은 경우도 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했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고점 대비해서 한 1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고점 대비해서 한 5% 하락, 인텔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큰 편인데 고점 대비해서는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에서도 선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강했었던 걸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삼성전자 향이잖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HBM을 생산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YC 같은 경우는 제가 급등할 거라고 당연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종가 종목 선정했고 오늘 13%까지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그런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사실 반도체 비중을 전 줄이는 게 맞다고 보지, 반도체가 고점 대비해서 30%는 하락을 했으니까 이걸 싸다고 착각해서 사다가는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의 테마 장세를 보면서 특정 테마가 1년 이상 상승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반도체는 거의 1년 다 돼가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3개월밖에 상승하지 않았고요. 다만 그 폭이 굉장히 컸을 뿐이고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60%가 된 것처럼 반도체들도 지금 이미 고점 대비해서 30-40% 하락한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 뭐 눌림목이다라고 뭐 반도체 업황만을 또 좋게 보면서 장밋빛 전망만을 보면서 투자하는 거는 주식의 본질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원칙에 저는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부터는 뭐 미용
전기기나 방산이라든지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것, 또는 전력 관련된 주들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잖아요. 전력 부족에 대한 그 순환매 차원에서 재룡전기, 일진전기, 대한전선, 강원전선, 그 다음 아랫단인 삼화 콘덴서까지도 상승을 하는 흐름이다. 삼화 콘덴서와 뭐 삼화 전기 정도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 추천 이후에 3배나 올랐고, 삼화 전기 같은 경우도 추천 이후에 70%나 올랐고, 반도체 주도주를 대체할 수 있는 업종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왔단 말이에요. 현재 시장은 저는 주도주는 현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실적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멘텀이 없다. 다만 이제 고무적인 거는 그 파월 의장이 어쨌든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고, 동결적으로 가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 유럽 방문 중이잖아요. 중국이 결국에는 성장을 계속해야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까지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환율도 높은 편이고 악재는 해소되지는 않았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5월이 시작됐지만 비중을 늘리지 않았어요. 원래 제가 보통 CG를 1억 정도 쓰잖아요. 4월 달에는 한 2, 3천 정도를 썼었고, 5월 달에도 3천에서 한 4천 정도로 유지하다가 시장이 이동평균선이 뭐 정배열이 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다시 그때는 이제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가 2%나 오르고 한다고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원을 탈환을 다시 했거든요. 굉장히 좋죠. 21선 위에서 시작을 했고 장대 양봉으로 8만 전자를 돌파를 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지 사실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추천했었던 YC라든지 코미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많이 올랐어요. 코미코 같은 경우도 추천 이후에 거의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은 HBM에서 예전에 강했었던 종목들, KC텍 같은 경우도 현재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하락을 했고, 하나마이크론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을 했고, 반등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좀 약한 편이다. 오늘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들의 급등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이것이 반도체 업황의 상승세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 섹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업종들을, 실적주들을 좀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새로운 테마,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장중한테 7%까지도 급등을 했었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거대한 발표를 6월 달에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애플 비전 프로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픽셀 플러스라는 애플 비전 프로 대장주가 또 오늘 한 13%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한 지가 벌써 4년이나 됐잖아요. 법박자오는 이 채널도 혼자서 한 4년 가까이 운영을 했고, 젊은 부자들 TV도 한 7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느낀 점은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종목 추천 같은 거 다 무료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방송했었냐면, 앞으로 내 방송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만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나는 방송을 해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를 계속 좋아해 주시고 지지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내고 같이 성공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